안녕하세요. 윤콕TV의 윤 대표입니다. 오늘은 아직도 제게 렌트카 사업에 대해 물으시는 분들에게 앵무새처럼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서 영상으로 제작하오니 보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제가 렌트카 사업을 하지 마시라는 이유. 원자재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 각종 비용이 상승하면서 신차의 출고 가격 또한 높아지고, 이제는 고객들도 렌트카 하면 차의 외관뿐만 아니라 썬루프, 열선 시트, 연비 등 꼼꼼히 따져보는 추세로서 운영만을 위한 옵션이 제로인 깡통차를 구매했다가는 바로 철저히 외면받는 소비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옵션이 거의 들어있는 풀옵션을 선택하는 추세이며, 아울러 고객들 또한 풀옵션 아니면 안 타는 상황이라 경쟁력을 가지려면 당연히 높은 가격의 풀옵션 차량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덮친 격으로 신차가 출고되고 나서 그 효과는 시장에서 최소 6개월 길면 10개월 정도의 효과를 보았으나, 지금은 최소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로 그 효과는 짧아졌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신차 구매를 기회로 자사의 홍보 효과나 경쟁력 등이 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으로서 신차를 할부로 구매해야 하는 렌트카 회사에게는 엄청난 부담의 연속이 되는 것이지요. 고객들의 니즈를 맞추려면 신차가 있어야 되고, 부담된다고 신차를 구매를 하지 않는 렌트카 회사는 경쟁력 약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구매와 비구매 사이에 결정을 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도 처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차량의 회전율이나 영업적 자원이 풍부한 대기업에게는 유리하나,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 소기업, 대리점, 영업소 같은 영세업체에게는 엄청난 심적 압박과 자금의 압박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그러한 결과로 작은 업체들은 구색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대출로 인한 사업 운영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렌트업계 종사를 해보면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어떠한 것이 오르더라도 렌트료는 절대 오르지 않는다. 근 10년 이상을 렌트업을 해보아서 압니다. 렌트카에 대한 가격 규제 및 제한은 정말 많이 늘어나는데, 렌트카 가격은 정말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미미하게 오르지 운영에 도움이 될 정도로 오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렌트카 회사에서는 수익이 적은 소형차 대신 그나마 단가가 나은 중형차 이상을 취급하여 수익을 보전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러한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인해 돈이 되지 않는 소형차, 작은 차들은 수익이 나질 않는다는 이유로 렌트카 회사에서 철저히 외면되고 있는 추세로서 곧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피해로 직결되어 버렸습니다. 반대로 작은 렌트카 회사들은 고객들의 일일 대차, 하루 대차 등을 극구 피하는 상황이 만들어져 소비자들은 성수기 때는 차를 대여하고 싶으면 무조건 2일 이상을 대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소비자들로부터 규모가 작은 렌트카 회사들이 외면을 받는 악순환의 굴레로 접어드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는 렌트카 회사의 렌트 차량 출고는 자동차 회사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 렌트카 회사가 주로 큰 고객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잘 팔리지 않는 차량에 온갖 프로모션 등이 결합한 상품이 만들어져 렌트카 회사를 상대로 영업을 하였으며,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현대 소나타와의 할부금리가 1%가 적용된 상품이 출시가 되기도 했었죠. 렌트카 회사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차량 선수금 10%만 넣어도 출고가 가능한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많아진 렌트카 차량과 신설회사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가격 경쟁이 일어나면서 과도한 출혈 경쟁으로 인한 수익률 악화 현상이 일어나고, 거기에 세월호 침몰 사건, 메르스 사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커다란 사회적 이슈들로 인한 여행 감소 및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렌트카 회사 또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렌트카 회사의 파산, 부도, 이를 이용한 다양한 렌트법인의 사기 행각들이 맞물리며 큰 고객이었던 렌트카 회사들이 주요 기피 및 조심 대상으로 변하여 이후로는 엄격한 심사의 대상과 더불어 여신이나 담보의 조건 등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출고가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선수금 또한 선택의 폭이 없어지며 무조건 30% 또는 그 이상의 납입을 조건으로 내세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자동차 출고 지연 사태까지 발생했으니 지금 현재는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인하여 인기 차종은 1년 이상 대기를 하여야 했던 상황에서 요즘은 그나마 숨통이 트여 대기 시간이 많이 짧아졌다 하여도 여전히 인기 차종은 기다림의 시간이 긴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하여 신차 출고 효과는 더욱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도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유류 인상은 렌트카 회사의 막대한 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한 축이 되었습니다. 휘발유, 경유, LPG 차량이든 인상된 유류는 고객들에게도 렌트카 회사에게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휘발유 차량을 선호하는 고객, 경유 차량을 선호하는 고객, LPG 차량을 선호하는 고객 등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량을 준비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써 영세업체 렌트카 회사는 더욱더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차량 배차로 인한 딜리버리 비용의 증가, 이동 간에 발생되는 연료비, 반차 시 모자른 유류량 등이 고객의 부담과 더불어 렌트카 회사와 고객 간의 다툼의 소지로 남아버렸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자 전기차 렌트를 생각해 오던 렌트카 회사들은 차량의 높은 가격과 긴 충전 시간, 관리의 어려움 및 수리 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구입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고 대차 사업 분야에서 보험사에 청구하는 대차요금, 즉 피해자의 렌트카 사용요금을 각 화재 보험사들은 요금의 평균화 등을 주장하며 자체적으로 통합요금이라는 요금을 만들어 렌트카 회사들에게 요금을 지급하여 렌트카 회사들과의 마찰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그 지급 요율 또한 대형사 렌트카 회사들의 프로모션 할인 기준을 기준으로 자꾸 낮아지고 있어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각 부품들의 각 사고 부위별의 수리 기간을 정해놓아 무리한 수리 일정으로 과도한 렌트카 사용 요금이 지급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으며 이제는 수입차 사고 대차를 국산차 대차로 하게끔 하고 요금도 국산차 배기량 요금으로 하게끔 하여 보험사 입장에서는 과도한 요금 지급의 차단 효과를 가해자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 부담의 완화 효과를 노리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입차를 다량 보유한 렌트카 회사에서는 정말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으며 아울러 동종 동급의 대차 기준인 보험약관과 이를 요구하는 피해자 입장의 주장은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